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소파이의 주가는 2020년 말 이 회사의 시장 데뷔 이후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이후 핀테크 주식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이 주식은 회사 자체로서는 하락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후 30% 이상 가치를 잃었습니다. 52주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한 지금 소파이의 가격은 저렴해 보입니다. 소파이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미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치고는 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2011년 학자금 대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소파이의 모바일 앱을 통하여 계좌거래, 신용카드,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대출,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앱으로 개별 금융계좌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매력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2억 달러의 갈릴레오 인수를 통해 소파이는 핀테크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액세스하여 더욱 소비자 금융 대면 금융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소비자 외에도 소파이는 그린라이트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로빈후드, 그리고 데이브를 포함한 긴 B2B 고객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파이의 가장 큰 매수 모멘텀은 국립은행 허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은행 허가는 더 수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엄청난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며 얼마 전 통화감사원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소파이는 은행 업무의 대체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실제 은행이 아니면서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금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측면에서 회사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다행히 이 사업은 인기가 많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적어도 기업의 메시지 측면에서 국민에 의한 금융으로 여겨지는 매력적인 금리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파이는 차세대 은행 업무를 대표하고 있으며 성장하는 핀테크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큰 폭의 주가 하락장 속에서 핀테크 주식들도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고평가된 테크 주식들과 함께 소파이 또한 과매각되었다고 보이며 다만 소파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늘어나긴 했지만 핀테크 성장세가 막대할 뿐 아니라 이번 은행 허가를 계기로 매수 기회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 허가는 회사가 고객들에게 빌려주기 위해 훨씬 적은 돈을 지불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미 매우 낮은 고객 확보 비용과 결합됩니다. 소파이는 대출 맞은면에서 잘 나가고 있었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적어도 대출 수익에 있어서는 좋은 점입니다. 반면 금리가 오르면 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같은 앱에서 저평가 금융상품과 고액 대출로 고객 유치 비용이 매우 낮아지고 이제는 그 자금을 회사가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훨씬 내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은행권 허가를 따는 것의 핵심 이유입니다. 소파이는 이제 그들의 자금 시장과 예금들을 본사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출이 가장 큰 수익원인 소파이에게 자금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마진이 즉시 상승하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은행이 되기 위해 소파이는 먼저 골든 패시픽 방크코브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지역의 은행 인수를 하고 소파이 뱅크라는 은행 자회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계약은 작년에 발표되었고 한 달 정도 후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파이는 가장 최근 분기 전체 회원이 전년 동기 대비 150만 명에서 290만 명으로 96% 증가했고 총 상품이 전년 동기 230만 명 대비 105% 성장한 33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덕분에 소파이의 세계 비즈니스 부분 모두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 3분기 매출이 35%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4분기 실적이 몇 주 내에 보고될 예정인 상황에서 전년 동기 대비 47에서 55% 증가한 2억 7천만 달러에서 2억 8,200만 달러의 조정된 순매출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소파이의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소파이 인베스트는 인기 상품으로 소파이를 비롯한 투자 사이트 플랫폼에서 인기 거래 선택권이 정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성장에 관한 한 매우 긍정적인 재무 지표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수익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차 대조표에 30억 달러가 넘는 부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파이는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에게 제품을 교차 판매하는 엄청난 작업을 수행했지만 다른 투자 사이트, 다른 은행, 다른 대출 업체들과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모든 대출 상품에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댈 수 있다면 회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고객당 마진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은 대출 신청량을 쉽게 증가시키고 신규 고객을 가입시켜 마진 침식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 되는 것은 회사가 이제 저축과 당좌 예금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것은 예금 기반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또한 고객을 상품에 투자하거나 저축과 당좌 예금에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회사는 심지어 대출에 사용할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고금리 저축 계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매수 모멘텀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수백만 명이 실업과 재정 불확실성에 빠지면서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시키고 이자율을 0으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시점을 2020년 1월 30일까지로 연장했고 최종 연장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시 2020년 5월까지 상환을 연기했었습니다. 학자금 상환이 다시 시작되면 이것은 소파이 2022년 수익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학자금 대출 재융자는 소파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누군가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들어와 개인 대출을 받게 되면 고객 유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립은행 승인권과 함께 오는 5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될 예정이어서 소파이로서는 좋은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4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이것이 주식의 또 다른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성장 과정에서 주식이 고평가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핀테크의 미래와 함께 이번 은행으로서의 허가는 확실한 위험 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